그렇죠. 재밌을 것 같은, 머릿속에 너무 재밌어. 근데 글로 표현하면은 잘 재미없게 나온다. 이거는 그거예요. 만약 외국에 갔어요. 독일이나 이런 데가 독일어를 한다 칩시다. 내 머릿속에는 되게 독일어 와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독일어로 말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머릿속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표현을 못해.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많이 얘기해보고, 맞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다작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써봐야죠. 이런 장면은 내 머릿속에 어떻게 구상이 됐는데 실체적으로 내가 글을 써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걸 좀 아셔야 돼. 그래서 다작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작을 하라는 거는 수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1화에서 5화 써놓고 또 다시 1화 들어가서 쓰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1화에서 5화 쓰셨다면 10화, 15화 계속 나가시면서 쓰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작이란 뜻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물레방아로 돌아가서 그렇게 돌리지 말고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내 글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구상이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구상이 떠올랐는데 그게 내가 과연 내 손가락을 통해서 글이 실체화가 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실체화가 되는지 좀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글로 표현이 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조금 늘 수도 있겠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 내 머릿속의 구상, 그리고 한번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실패하고 3번째 실패. 이거를 굳이 그렇게 맞춰 나갈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서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 저걸로? 재밌는 소재, 그니까, 맞아요. 저번에 소재 보내주신 분이구나. 맞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가 본인이 재밌는 가 있고, 작가와 독자 둘 다 재밌는 소재가 있어요. 요거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송곳니라고 해서 요것만 떠오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 본인이 재밌어야 돼.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 소재로 가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의 방향성이에요. 자, 이거는 됐죠? 작가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소재는 요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구상을 더 하셔야 되고 인풋을 더 하셔야 돼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읽어야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요. 지금 읽어야 생각을 하고 라는 단계예요. 지금 여기는 잘 하셨는데 더 인풋이 들어가고 좀 더 이 방향성을 좁히고 정확하게 정해서 하면 작가 독자 둘 다 재밌는 소재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소재 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완결치면 완결치는 만큼 배우는 게 정말 커요. 진짜 이거는 이게 해본 사람이 안다니까요. 해본 사람이 알아요. 자, 완결 쳐서 가장 좋은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진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발버둥 치고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는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뭘 느낄 수 있냐면 뒤에 가면 알아요. 뒤에 가면 됐어요. 뒤에 가면 써놨어요. 뒤에 가면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완결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고. 정보든 뭐든 캐릭터든 대사든 그 정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독자들이 이탈을 안 한다고. 뒤에 가면 알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 독자들이 거기까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완결치면은 그게 확실히 깨달아져요. 내가 그 뒤에 가면 있어요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어주는 독자들이 한 20명, 10명, 5명.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자존감 다 깨져요. 성공하는 작가님들은 모르겠는데 잘 안 되시는 작가님들이 완결을 가게 되면 내 자아가 굉장히 깨집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절박해져요. 왜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내가 올인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박살나고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절박해져요. 글 쓰기 전에는 1화에서 5화까지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1화에서 5화 고치면 되겠지? 될 거야. 언젠간 될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입니다. 욕심. 되겠지가 아니고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앞으로 나가야 될 거야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깨집니다.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내 능력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까 고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근데 완결을 치게 되면 그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난 여기까지구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굉장히 마음이 급해져서 더 이런 강좌나 이런 걸 더 찾아보게 되죠. 그런 겁니다. 떡밥 생각하지 마세요. 떡밥을 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떡밥을 던진다고 해서 그거 먹어줄 붕어가 없으면 떡밥을 왜 해요? 그 돈 아깝게. 떡밥을 굳이? 떡밥은 여러분들 봐주는 독자들이 많아졌을 때 떡밥을 푸세요. 떡밥 때문에 글이 어지러워지고 꼬이고 그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복선 같은 것도 나중에 깔라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가세요. 뭐 복선이고 뭐 떡밥이고 다 뭐 설정도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지금 안 되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잖아. 단순하게 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더 꼬으려 그러세요? 꼬우면 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꼬우면 더 안 써져요, 그게. 며칠 쓴 작가님들이나 뭐 저보다 글 잘 쓰시는 작가님들은 논외입니다.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니까. 근데 그 많은 작가 지망생들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써도 안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어렵게 쓰려고 하세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저도 떡밥 안 넣어요. 저도 그렇게 20년 가까이 글을 써왔지만 떡밥 넣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떡밥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글이 흘러가면서 그 떡밥이 풀릴 수 있게 흘러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100%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아요. 흘러가는 경우도 있겠죠. 흘러가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럴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아차 잘못 싶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뭐 스토리에서 확 뒤틀려 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내가 그냥 쓰시는 연습하세요. 그냥 쓰시는 연습. 그냥 쓰세요. 그냥 생각 없이 쓰세요. 생각 없이 쓰는 게 오히려 명작이 나올 때가 많다니까요, 여기는. 웹소설은. 떡밥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잘하는 것도 못해요. 사실 제가 연출 이런 거 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연출을 굳이 배워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큰 줄기에서 큰 흐름에서 가져가는 어벤져스 어셈블 같은 그런 연출은 몰라도 그 화에서 어떤 연출 같은 거는 내가 강조해야 될 부분, 내가 이번 화에서는 엔터무리에서 면접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주인공이 빙의를 했는데 빙의하기 전에 주인공이 어떤 뛰어남을 드러내줄 수 있는 어떤 면접 장면이다. 근데 상황은 사방이 적이다. 왜냐면 빙의 대상자가 그 전에 워낙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양아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게 이 빙의한 주인공의 어떤 능력이거든요. 그런 무대거든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떤 오디션 이런 거라고 치면은 이번 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주인공이 오디션을 보는 이 장면이죠. 그럼 여기다 모든 영향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단문으로 치고 왔다 쳐도 여기서는 뭐 굉장히 그걸 막 진짜 막 몰아넣는 거죠. 그냥 그 주인공이 노래 잘하는 걸 감성적으로 이제 독자들한테 딱 그 느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콘서트 홀에 내가 직접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진짜 웃긴데 글을 쓰다 보면 나는 진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쓰거든요. 근데 독자님들끼리 퍼즐 맞추기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복선이다, 암시다, 떡밥이다. 나 그냥 쓴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때는 이제 즐기시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줬으니까 감사하면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건데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떡밥 안 넣어도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떡밥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떡밥 넣지 말고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진짜 주인공이 이와이서 친다고 그거 작가님들마다 다른 거죠. 뭔가의 힘으로 이긴다를 위해서 이 전투씬을 쓴다 그러면 그게 맞게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화에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떡밥 같은 거는 사실 막 그럼 나중에 쓰다 보면 이게 나와요. 나중에 끼워 넣어도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독자님들하고 심리 싸움도 하고 그러세요. 처음부터 심리 싸움 들어가잖아요. 왜 이게 안 통하는지 아세요? 이 글이 뭔지 알고 독자들이 추리소설도 아니고 두뇌 싸움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떡밥이 뭔지 알게 뭐야. 나는 이거 재미없으면 그냥 나갈 건데?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많이 한,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그런 독자님들이 많을수록 나중에 주는 떡밥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이 떡밥이니 뭐니 생각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생각해봐야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못 살리거든요. 저도 못 살리겠어요. 도저히 못 살리겠어. 그렇게 살리시면서 잘 쓰는 작가님이 계시면 그렇게 성적 잘 나시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떡밥 넣으면서 글이 망한다. 이건 쓰지 마세요. 그럼 왜 써요 그렇게 굳이? 자, 단순하게 시작합시다. 단순하게 일단은 나도 재밌고 너도 재밌고 이런 걸로 쓰려고 쓰는 건데 그냥 쓰세요. 뭐 어깨에 힘들어갈수록 웹소설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웹소설은 길어지고 설명해야 되고 납득시켜야 되고 이게 많아져서 흐름이 다 깨져요. 힘 빼세요. 힘 빼고 쓰세요. 내가 독자들을 가르쳐도 뭐합니까? 현실에도 되게 피곤한 사람들인데 배워서 뭐해요? 그 독자들 배울 마음도 없고 그냥 어깨에 힘 빼시고 그냥 노세요. 나 이렇게 재밌게 썼어. 너도 재밌게 해봐. 이렇게 하시라고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같이 놀아주세요. 아셨죠? 메가 작가님 댓글에 양판손에 이연물이나 약담을 하면서 그거는 그거예요. 유부남들이 집에 가기 싫래 뭐 하기 싫래 뭐 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집이 제일 편하니까 세상에서. 우리 집에 들어가 외박해야지 하면서 아침에라도 이게 꼬박꼬박 들어가는 게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니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대체제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술 취해서도 남의 집 안 가고 우리 집 들어가는 거지. 여보 와 나왔어 하면서 후라이팬으로 한 대 맞을지언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웹소설도 마찬가지야. 이게 아이 뭔데 해도 재밌잖아요. 에이 뭔데 에이씨 하면서도 이 인지 부자가 또 일어나는 거야. 에이씨, 내 자존심을 허락 못 하겠는데, 내 눈 허락하네. 내 자존심은? 네. 내 자존심은, 일단 양판소, 보냐, 마냐, 보내, 안 분다, 뭐 이런데, 내 눈은 허락하네? 뭐 이런 인지 부조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일단 양판소, 내가, 받지만, 내가 원해서 본 건 아니야, 일단 양방소 이런 거지. 근데 손은 다시 다음화를 클릭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보고 다시 또 한번 봐버렸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양방소가 잘못한 거야.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100원 결제하시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박스호님은 뭔가 핀트가 자꾸 이게 좀 어긋나시는 것 같아. 빌드업을 짧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요? 빌드업을 짧게 하는 게. 그거는 작가님들의 어떤 설정에 따라 다 다르지 않을까요? 핀트가 약간 어긋나는데 붕괴 과정을 쓰려는데 뭐 일부를 다 써먹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면서 왜 그걸 그렇게 쓰셨대요? 그거는 조금 말이 좀 앞뒤가 조금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으세요. 붕괴하는 이유를 왜 붕괴해야지 이유가 있나요? 그냥 붕괴시키면 되지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붕괴될 이유를 설명해줘야 될 거다. 그러면 공룡이 갑자기 멸종한 것처럼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헌터 세계가 붕괴됐다. 혹은 누군가가 헌터 세계에서 군림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중요한 거는 붕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납득을 시켜야 될까요? 뭘 때려 맞춰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웹소설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붕괴했다 이건데 그 이후의 얘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독자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래요.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웹소설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속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웹소설은 개연성 다 맞추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이 길어져요. 자, 이 개연성 얘기 나왔으니까 개연성과 글의 흐름을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어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 자, 우리가 2층에 있어요. 근데 건물에 보면은 화재시 대피로가 게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는데 이 화재시 대피로를 개연성이라고 봅시다. 이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불나소태 이렇게 피해라 이건 개연성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규칙대로 우리가 정해진 대로 가라 이렇게 개연성인데 자 불이 났어요. 부랴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기를 안고 있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대피로가 막혔어요. 그 불이 난 기둥이 떨어져서 통로를 막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화재시 대피를 따라서 여기를 따라서 가야 됩니까?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개연성 지켜야 돼요? 글의 흐름이 그렇게 흘렀단 말이죠. 근데 이 대피로대로 가야 돼. 막혔는데 이 개연성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왔고 이 흐름 자체가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가지고 개연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흐름에 맞게 진짜 갖춰야 할 개연성이 있어요. 진짜 갖춰야 될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안 지키면서 너무 세세한 개연성들 있죠. 그런 거만 다 이제 뭐 따박따박 지키다 보면은 지켜야 될 개연성 뭐예요? 회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로또 번호를 알고 있는데 금요일 밤에 내가 무리풀이냐? 그런데 금요일 밤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토요일에 로또를 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게 지켜야 할 개연성이죠. 돈을 벌어야죠. 훔치든 뭐하든.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될 개연성이 되는 거잖아요. 회기의 어떤 그거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개연성을 맞추냐면 회기를 어떻게 하느냐로 일화의 한 반 이상을 할애해요. 금요일 밤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과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굳이 맞출 필요가 있냐고. 이거 그냥 넘겨도 되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개연성이잖아요. 회기를 어떻게 하느냐 개연성은 분명 필요하겠죠. 당연히 회기를 해야 되니까 뭔가 개연성 맞춰서 회기하면 좋겠지만 금요일 밤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신과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개연성 이거 필요가 있나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개연성도 지켜야 될 건 지키세요. 반드시 지켜야 될 개연성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너무 꽂혀가지고 이런 걸 지키려고 하신다. 아니죠. 이것도 개연성이죠. 어떻게 보면 개연성 그러니까 설정이라고 보다는 어떤 거냐면 이게 당연히 회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개연성을 맞추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개연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토요일 밤에 다 끝나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과 계약을 한다는 개연성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요. 이런 개연성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게 변형이 돼서 이런 개연성들을 맞춰야 된다라는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개연성이잖아요. 설정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보세요. 금요일 밤으로 딱 넘어갔고
로또 번호도 알고 있고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로또를 이제 당첨시켜야 되는 개연성이 뭐예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개연성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님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써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분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게 자꾸 들어가 있으니까 글의 흐름이 느려지고 독자들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하얀 화면에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한번 퇴고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잡지 말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